옛날 옛적 간날가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가적 황선이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 목소리가 엄청 활기차 보이는데요. 너무 기분 좋은 일들이 많네요 오늘. 아, 그래요? 어떤 기분 좋은 일일까요? 네, 너무 멋진 분이 아, 새로 오셨잖아요 오늘. 네, 그러네요. 오늘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에 새로운 신입 회원분이 함께 공부를 시작했죠. 네, 네. 멋져요. 직업도 멋지고 그 네. 풍기는 이미지도 말씀하시는 네. 그 목소리와 느껴지는 그 분위기 홀딱 반했어요. 네네.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네네. 이과 계열 출신이라 그러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네. 네. 이렇게 저희 어린이 도서 연구회 안산지회에서는 활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분 좋은 게 뭐였냐면 네. 오늘 저희가 식사를 못하고 녹음 시간을 당겨서 지금 점심을 못 먹었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단원 FM에 딱 왔더니 빵이 있는 거예요. 아, 네. 단원 FM에 빵을 사다 놓으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로 네. 시작했네요. 여는 곡 들으시고 이야기 들어갈게요. 네. 내 마음 너무너무 궁금해 솔직하게 말할래 나의 마음 숙녀해 웃음이 나와 행복해 나나나나나 즐거워 울음이 나와 속상해 몰라 화가 나 심장이 쿵쿵 좋아해 아야야이 부끄러워 하트 사랑해 두근두근 걱정돼 솔직하게 말할래 내 마음 뭘까 내 마음 너무너무 궁금해 솔직하게 말할래 나의 마음 숙녀해 웃음이 나와 행복해 나나나나나 즐거워 울음이 나와 속상해 몰라 화가 나 심장이 쿵쿵 좋아해 아야야이 부끄러워 하트 사랑해 두근두근 걱정돼 솔직하게 말할래 내 마음 행복놀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죽음의 신입니다. 한 10분 가까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10분 동안 이야기 잘 들어주실래요? 가난한 사나이는 아이가 12이나 딸려 있어 밤낮 없이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13번째 아이가 태어나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사나이는 큰 길로 나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세례식 때 아기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는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나이의 속마음을 벌써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하구나. 세례식에서 아기의 대부가 되어주마.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잘 보살피겠다. 당신은 누구죠? 사나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있는 사람에게만 주고 가난한 사람은 굶주리게 놓아두니까요. 사나이는 하느님께서 부와 가난을 얼마나 지혜롭게 분배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나이는 하느님을 등지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얼마를 가니 악마가 나타나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얼 찾고 있나? 만일 아기와 인연만 맺으면 나는 산더미 같은 금화와 이 세상의 온갖 쾌락을 그 아이에게 선사할 게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악마다. 그렇다면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속이고 못된 길로 빠뜨리니까요. 사나이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젓가락처럼 가는 다리가 쪽 빠진 죽음의 신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역시 나밖에 없을걸. 당신은 누구죠? 사나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죽음의 신이다. 어떤 사람에게나 공평하지. 당신이라면 안성맞춤이겠군요. 당신은 부자건 가난뱅이건 차별을 두지 않으니까요. 우리 아이의 세례식에 와주십시오. 너의 아이를 돈 많고 이름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나를 친구로 둔 사람은 평생 아쉬운 것을 모르고 살게 되거든. 다음 일요일이 세례식입니다. 잊지 말고 꼭 오세요. 죽음의 신은 약속한 대로 나타나서 아이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장성하자 어느 날 죽음의 신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일렀습니다. 죽음의 신은 청년을 숲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자라는 약초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례식 선물을 주지. 너를 이름난 의사로 만들어주마. 네가 병든 사람에게 불려갈 때마다 나도 거기 나타나겠다. 내가 환자의 머리맡에 있으면 너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해라. 그러고 나서 환자에게 이 약초를 조금 주어라. 그럼 나을 거다. 하지만 내가 환자의 발치에 있으면 환자는 내 사람이다. 가망이 없다고 말해라. 제 아무리 명이라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다만 약초를 네 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렇지 않았다간 네가 큰 봉변을 당할 것이야. 얼마 안 가서 젊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기만 해도 증세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죽을지 나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와서 많은 돈을 내고 갔기 때문에 젊은이는 곧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왕이 몸져 누웠습니다. 의사는 부름을 받고 가서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인지 판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의사가 가까이 다가서 보니 죽음의 신이 왕의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죽음의 신을 속이는 방법이 없을까? 의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중에 꾸지람이야 듣겠지만 그분은 나와 특별한 사이니까 눈 감아 주겠지. 그래서 의사는 환자의 몸을 돌려 죽음의 신이 머리맡에 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약초를 주었더니 왕은 차츰 기운을 차려서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신은 의사를 찾아가 삿대질을 하면서 험상궂은 얼굴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잘도 속여 넘겼겠다. 너와 특별한 사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지.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짓을 했다간 내 몸도 성치 못한다. 내가 직접 와서 너의 목숨을 빼앗겠어. 얼마 안 가서 공주가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무남 동료가 알아눕자 왕은 밤낮 없이 흐느껴 나중에는 눈이 퉁퉁 부어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누구든지 공주를 살리는 사람은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포고를 내렸습니다. 공주가 누워있는 침대로 간 의사는 죽음의 신이 공주의 발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공주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보고 공주의 남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황홀한 생각에 젖은 나머지 그만 죽음의 신과의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신은 눈을 부라리며 손을 치켜들고 여인 주먹을 움켜쥐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의사는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픈 공주를 들어올려 머리를 발이 있던 자리에 놓고 약초를 주었습니다. 공주는 뺨이 금세 발그스름해지면서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죽음의 신은 또다시 우롱당했음을 알아차리고 의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너와는 끝장이다. 이젠 네가 죽어야 할 차례야. 죽음의 신은 얼음장 같은 손으로 의사를 움켜잡았습니다. 의사는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신은 젊은이를 지하의 동굴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양초들이 무수히 많은 줄을 이루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양초, 짧은 양초, 중간치 양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양초는 불이 꺼지고 어떤 양초는 불이 새로 붙었습니다. 작은 불꽃들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면서 타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보다시피 이 양초들은 사람의 생명의 불꽃이다. 긴 양초는 아이들 것이고 중간치는 결혼해서 한참 재미있게 사는 부부, 짧은 양초는 나이 든 사람들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와 젊은이도 짧은 양초를 가질 때가 있지. 제 생명의 양초를 보여주세요. 자기 것은 아직도 제법 길 것이라고 여기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거다. 보이지? 죽음의 신은 밑둥만 남아 꺼지기 직전에 있는 양초를 가리켰습니다. 저에게 새 양초를 주세요. 저도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왕도 되고 아리따운 공주와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안 된다. 한 양초가 꺼지기 전에는 새 양초를 켤 수가 없는 법이야. 헌 양초를 새 양초에 갖다 대세요. 그럼 헌 양초가 꺼져도 새 양초에 불이 옮겨 붙을 것 아닙니까? 젊은 의사는 애초롭게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신은 의사의 소원을 들어주는 척하고 길쭉한 새 양초를 집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수를 할 셈이었던지라 일부러 헌 양초를 떨어뜨려 불꽃을 꺼뜨렸습니다. 의사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결국 죽음의 신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끝. 내 마음에 두 가지 씨앗이 떨어졌어요. 미운 생각 톡톡 톡톡 착한 생각
네. 착한 마음 물주기 들으셨습니다. 오, 죽음의 신 너무 무서운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저 같으면 아마 하느님에게 세례를 맡기지 않았을까, 대부가 되기를 맡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농부의 그 선택이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청년의 어떤 의사 청년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반전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반전이 없네요. 네. 네, 그랬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읽어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게요. 규칙은 지켜야 약속은 지켜야 되는 네. 많은 걸 교훈이 누리게 있었군요. 많은 걸 누리게 해줬잖아요. 조건을 다는 대신에. 좀 그러네요. 안타까워요. 욕심이 끝이 없었네요. 네. 그러니까. 더 큰 거를 바랬었나 봐요. 그죠? 그러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옛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혜 소식은 옛날 이야기 읽고 다시 한번 말로 이어가면서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일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토끼의 재판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옛날 배고픈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숲속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호랑이는 깊고 깊은 구덩이에 홀라당 빠졌는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구덩이를 빠져나갈 수가 없었대요. 호랑이는 구슬프게 울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소리를 들었답니다. 딱하게 여긴 나그네가 호랑이를 꺼내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날카롭게 생긴 호랑이 발톱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나그네가 말했어요. 나는 내가 구덩이에서 나와 나를 잡아먹을까 봐 겁이 나는구나. 그랬더니 호랑이가 아니에요. 저를 꺼내주시기만 하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사정을 했대요. 나그네는 그런 호랑이 말을 믿고 커다랗고 긴 통나무를 구해다가 호랑이를 구덩이에서 꺼내줬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서 나온 호랑이는 자신이 한 약속을 저버리고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요. 나그네는 너무 기가 막히고 겁이 났지만 그대로 죽을 수는 없어서 호랑이에게 사정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는 숲속의 왕이 될 수 없어. 목숨을 살려준 나를 잡아먹는 게 옳은지 다른 이들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어떠냐? 호랑이는 거짓말대기는 싫어서 나그네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먼저 구덩이 옆에 서 있는 소나무에게 물었답니다. 나무야. 나그네가 구덩이에 빠진 나를 구해줬는데 나는 배가 너무 고프단다. 그래서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니? 그러자 나무가 대답하기를 잘못하긴요. 호랑이님 마음대로 하세요. 인간들은 우리들을 마구 베고 일부러 산을 불태우기도 하는걸요. 나무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은 잡아먹어도 돼요. 나무의 말에 호랑이는 웃었고 나그네는 울었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잡아먹힐 수야 없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나그네는 다시 말했습니다.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어. 3번은 물어봐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이번에는 저기 풀을 뜯고 있는 소에게도 물어보자. 호랑이가 생각하니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서 근처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소야, 나그네가 구덩이에 빠진 나를 구해줬는데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한단다. 내가 잘못하는 거니? 소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잘못하긴요. 호랑이님 마음대로 하세요. 사람들은 우리 소들에게 논갈기, 밭갈기 등 죽어라 일만 시키고 기운이 없어지면 잡아먹는 걸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은 잡아먹어도 돼요. 나그네는 나무의 말도 소의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호랑이보다 나을 게 없는 것 같았지요.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토끼가 나섰어요.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게요. 호랑이는 말로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한참 듣고 있던 토끼는 말로만 들어서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직접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구덩이에는 통나무가 그대로 있었고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랑이가 구덩이에 뛰어들자 토끼는 통나무를 재빨리 치웠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쁘지는 않아요. 이 나그네처럼 잡아먹힐 위험을 무릅쓰고 공경에 빠진 호랑이님을 구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호랑이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호랑이님은 원래대로 이 구덩이 속에 있고 나그네는 그냥 가던 길을 가면 호랑이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나그네님은 잡아먹히지 않아도 된답니다. 말을 마친 토끼는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만 남겨놓고 나그네와 가던 길을 갔답니다. 구덩이 속에 빠진 호랑이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숲속에 가면 지금도 그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돼지 마을에 웃는 돼지가 즐겁게 살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 웃는 돼지라 불렀어요. 달나라 토끼가 웃는 돼지 만나려고 놀러 왔어요.
웃는 돼지 들으셨습니다. 네, 제목이 너무 웃긴데요. 웃고 있어야 돼요. 돼지도 죽어. 죽어서도. 맞아요. 안양에 중앙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고사를 지낼 때 쓰는 웃는 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웃고 있지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토끼의 재판. 네. 근데 방정환 선생님은 막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놓으셨네요. 못 알아듣는 척하는 하얀 토끼가 나오고 여기 다른 버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요. 지금 검색을 해보고 있었는데 네. 토끼 재판이 2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조금 더 찾아볼 걸. 2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맞는데 그 나무가 원래대로 있어봐라 해가지고 구해준 거 맞죠? 나무가 아니라 토끼가. 토끼가 토끼가 원래대로 가봐라. 처음 있던 상황대로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네. 사내를 구해준 건데 근데 방종환 선생님의 이야기는 네. 토끼가 엉뚱해요. 엉뚱해요 지금. 옛날 이야기는 다양한 버전으로 또 전달이 되니까요. 네. 네, 다른 버전을 찾아서 읽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제가 조금 더 부지런을 떨면 다른 버전과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드릴 수도 있을 텐데 옛 이야기 이렇게 쭉 정리만 해서 읽어드리다 보니까 조금 네.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우리 죽음의 신 얘기했을 때 네. 선생님께서 그 왜 하느님을 선택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럴까요? 저는 선생님이 그 죽음의 신 읽어주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음향 효과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죽음의 신이 등장할 때 그 음산한 어떤 그런 거라든가 악마가 등장할 때 어떤 웅장함 네. 그리고 하느님이 나타날 때 등장할 때 어떤 차분함 뭐 이런 음향 효과가 있으면 라디오가 훨씬 더 생동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까지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네요. 네. 그죠? 지금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양초는 길게 남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읽어주신 내용 중에 죽음의 신은 죽음은 이제 모두에게 공평하다 하는 그 말이 좀 많이 와닿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농부도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그 말에 꽂혀서 죽음의 신을 선택한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욕심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 짧게 남은 거의 바닥만 남았던 그 생명의 불꽃에 어떤 트릭 같은 거를 써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죽음의 신이 달리 죽음의 신이겠어요. 공평하니까 죽음의 신이지. 그러니까요. 짤 없지 그냥.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공평하게 돌아가시게 했죠 지금. 네. 그런 점에서 우리 토끼의 재판도 토끼가 이렇게 공평하게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그 판단을 해달라고 했던 게 소나무였고 두 번째로 판단을 한 게 소였잖아요. 근데 소나무나 소는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이제 자기 동료들이 인간들에게 당하는
뭐 당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음. 하여튼 인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만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만 가지고 이제 호랑이 편을 들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토끼는 그런 거와는 별개로 인간들 중에서도 착한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 나그네 같은 경우는 죽음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네. 어떤 그런 공평함의 잣대를 들이댔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응, 대부를 정하는 응. 그 당사자가 네, 어떤 존재였느냐에 따라서 선택도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악마를 택했을지 하느님을 택했을지. 그렇죠. 네, 만약 부자인 사람이었으면 다른 선택을 했겠죠. 행복한 어떤 네. 그걸 바랬을 테니까 그러네요. 하느님을 택했을 수도. 네. 근데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하느님을 선택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네. 전혀 다르게 이제 악마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음. 있으시겠죠. 부와 글쎄요. 부와 뭐 이런 거를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죽음의 신을 선택한 거 보면 이제 공정함 뭐 이런 거에 그 농부는 생각이 치우쳐 있었다고 해야 되나? 현실이 또 그랬을 테니까요, 그죠? 네,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공평한 게 지금 좋았던 거죠. 근데 그 이거 읽으니까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 생각났어요. 왜요? 그냥 그 초 때문에 그냥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게 더 뭔가를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아무튼 토끼의 재판에서 등장한 토끼나 죽음의 신에서 등장한 죽음의 신이나 뭐 조금 공평함이라는 면에선 공통점을 좀 찾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로고송 들으시고 오늘 지회에서 나눈 책 이야기 잠깐 나눠요. 네, 그럴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오늘 우리가 나눴던 책 제목이 숨은 길 찾기. 맞아요. 네. 이금희 작가님 책이었어요. 네.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난 거야. 요즘 이렇게 네네네. 둘이 뭐 똑같아요. 정말 그 깜빡깜빡하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단어를 전혀 또 생각이 안 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험. 네, 퀴즈예요, 퀴즈.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가끔 듣는데 라디오에서 나온 그 퀴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 네. 외국어로 말하면 멘토. 이 멘토에 순 우리말이 있대요. 네, 4글자일 수도 있고 그걸 줄여서 3글자로도 말할 수 있답니다.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이 도서연구에서 많이 쓰는 말은 이끔이. 이끔이.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타인의 모범이 되어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거. 저 사람은 내 인생의 멘토였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모범이 되면서 끌어주는 사람. 이런 용어가 이제 순 우리말로 있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끔이도 맞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데
정답은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거는 멘토라기보다는 리더 뭐 이런 느낌이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지? 모범도 되면서 그죠. 음. 근데 들어봄직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들은 지 일주일, 2주일 넘어가면서도 그 생각이 안 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 낱말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멘토의 다른 말 하면서 이제 구글에다 물어봤죠. 안 나오더라고요. 검색하는 방법도 있어. 네, 원하는 답을 그렇죠. 네. 찾아내기 위해서. 네, 그럼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에 점심을 먹다가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같이 점심 먹는 지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자기도 들어본 거는 같은데 생각이 안 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넘겼었는데 점심을 보면서 그 식당에서 어떤 문구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구인데 그 문구를 보면서 그 지인이 생각해냈습니다. 아하. 네, 자, 마치고 싶다. 그죠? 진짜. 그죠? 네,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댓글로 남겨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정답은 길잡이라는 말이. 오, 맞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검색을 한 거야? 네. 들켰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검색하는 실력이 다르죠? 그러네요. 진짜. 왜냐하면 그 길잡이 세 글자로 했을 때는 길잡이고요. 네 글자로 했을 때는 뭘까요? 3 길잡이? 아니요. 그러면 길라잡이였어요. 길라잡이. 네. 길라잡이. 그러니까 학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죠. 네네.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 거의 3주를 고민하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네. 아무튼 뭐 3000% 빠졌네요, 이야기가. 제가 지금 성인 학습과 뭐 심리 이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에서 이게 나와요.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해서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는 그 기억, 그 능력, 네. 그것과 이제 이렇게 노쇠하면서 이렇게 잃어가는 기억, 그 능력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앞에 건 그러니까 그 노쇠하는 그거는 이제 유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단어 잘 기억 못하고 외웠어도 금방 까먹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먼저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휘력 갈수록 늘잖아요. 그렇죠. 네네. 노력에 의한. 네네. 계속 사용하고 계속하면 뭐 지식 같은 거, 네네. 상식 같은 거 차곡차곡 쌓여서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그 유전적인 거를 거슬러야 돼. 공부밖에 없어. 네,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공부 나눔 했던 거 참 의미가 있었네요. 네, 오늘 공부책 이금희 작가의 숨은 길 찾기였죠. 내 길.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네네. 그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그 중3이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딸에게 막내 딸이 지금 중3인데 그 중3 딸에게 꼭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우리 막내도 그런 미르나 소희 그 친구들처럼 좀 이렇게 성숙한 진로 선택을 고민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요. 네. 아무튼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기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잘 아는 거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죠. 네.
네. 그랬네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말놀이 한번 해볼까요? 네. 내 동생 별명은 밭다리 갓다리 안 이른다 말해놓고 삐지기만 하면 아빠한테 묻고 엄마한테 다 일러요. 손잡고 놀이터에 가면 왓다리 저 혼자 남아 지고 부름 나면 갓다리 왓다리 갓다리 갓다리 하지만 내 동생은 참 예뻐요. 내 동생 별명은 밭다리 갓다리 안 이른다 말해놓고 삐지기만 하면 아빠한테 묻고 엄마한테 다 일러요. 손잡고 놀이터에 가면 왓다리 저 혼자 남아 지고 부름 나면 갓다리 왓다리 갓다리 갓다리 하지만 내 동생은 참 예뻐요. 네. 왔다리 갔다리 들으셨습니다. 노래 가사말이 너무 좋은데요. 아빠에게 붙고 엄마에게 일러요. 저는 저 기억력과 관련해서 저의 기억력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참 재밌는 가사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놀이 어떤 거 해주실 거죠? 우리 오늘 혹시 공부 모임에서 나눴던 그 말놀이 다시 하나요? 네. 음, 오늘 음, 이제 물론 새로운 분이 이렇게 오셔서 더 그러긴 했지만 네. 복습이 아무리 해도 뭐 중요하다. 너무 복습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너무 오늘 깨달은 날이라 네. 복습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까 우리 그 말놀이를 그 지회 공부 모임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지혜연 선생님이잖아요. 네네. 지혜연 선생님이 항상 숙제 내시는 거 아시죠? 그니까요. 네. 근데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해오신 분이 초롱쌤.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니 우리는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청취자분들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했다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아하.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동네에 통장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통장님들 세 분하고 마트 가면서 한번 했었고요. 우와. 그리고 이게 근데 아까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계속 들려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 바람에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나가는 수업에서 이제 장애인 분들하고도 했습니다. 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뭐죠? 어휘도 바꿔가지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때보다 훨씬 저도 그 장애인 분들하고의 수업에서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그 3번째 하는 데에서 그 호응도가 네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아까 이제 나누려고 했는데 끼어들 틈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랬구나. 지혜연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숙제했답니다. 네. 숙제 잘하는 모범생이고 싶어서. 네. 그 둘째 초롱쌤의 둘째 아이 이름이 첫째가 이한이고 둘째가 생각이 또 그냥 넘어가고 네네 7살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가 아니라 꿈속에서도 잠꼬대로 말놀이를 했다. 잠꼬대도 했다 이거였어요? 네. 그런데 그 음률이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네네네네. 표현이.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정말 어깨춤이 절로 나는 것 같은 그런 아까 그 초롱샘 말로 뭐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뭐가 웨이브? 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네. 그 춤사위 나오는 거에 이렇게 물결처럼 그런 게 있었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루브? 그루브. 네. 아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왔다리 갔다리. 나로 대화하다 보면 우리 맨날 수수께끼야. 그러네.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청취자 여러분. 네. 네. 그루브가 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콩바다라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 사랑받아라 뭐 하면서 두 음절, 뭐 세 음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1음절짜리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돈 받아라, 꽃 받아라, 술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 한잔 했어. 그러니까 1음절의 어떤 단어를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자, 그럼 오늘 콩받아라 하나요? 아니요, 두 가지 다 할 거예요. 진짜요? 지지난 시간에 네. 했던 그 어깨동무 시동무도 하고 네. 그리고 이어서 콩바다라도 시간이 되나요?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해볼게요. 네. 어깨동무 시동무 같이 하시죠. 이제 둘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돌림 노래로 해보는 건 그럼 어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시동무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시동무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우리가 지난번에는 보리가 나도록 뭐 해라 하고 바꿨었죠. 네네네네. 예를 들면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시동무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웃어라 이런 식으로요. 예. 오늘 웃어라 또 웃어라 막 웃어라 그랬나?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들끼리 했을 때는 그 웃어라라는 표현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되니까 그것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지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 운동하자, 뭐 돈 벌자, 받아라 돈 받아라. 그거는 콩바다라고. 예. 어깨동무 할 때도 보리가 나도록 뭐 해라, 뭐 하자,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가지고 살 빼자, 뭐 이런 것도 하고. 여행하자, 뭐 그런. 방송 들어보셨나요? 지난주 거는 저희가 못 들어봤어요. 저한테 예. 지지난주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한테 그거 했는데 운동하자 했는데 막 이러면서 들어봐야 돼 이거 이러면서 나왔는데 우리 내기 안 했죠? 이러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지신 줄 알고 네. 우리 내기는 안 걸었죠? 이러고 했던 거 말씀 그래요. 기억나세요? 안 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네. 저의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그랬는데 네. 제가 들었잖아요 방송을. 네. 근데 선생님께서 운동하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운동하자를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아까 나왔었는데 이러니까 아니죠 살 빼자라고 했죠 이러면서 넘어갔거든. 그랬군요. 근데 네. 제가 알고서 넘어간 게 아니라 네. 그랬었더라고요. 네. 아우 확인 사살까지 무섭습니다. 에이? 아니 선생님이 이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무서워요? 아니 확인 사살을 한다는 게 무서운 거죠. 왜요? 어플로 공동체 라디오 어플이 있습니다. 네. 네. 소개해 주세요. 공동체 라디오라고 이제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에서 검색을 하시면 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근데 어플 깔았습니다. 음질이 좋아요. 아주 선명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요? 그 어플을 깔아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만지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그 제가 뭘 잘못 건드리는 건지 그럼 같은 네. 시간에 계속해지는 거 아닐까요? 시간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갑자기 음.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전화벨 소리처럼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네, 지금 네. 저희가 이제 라디오가 그 편성되어 있는 시간에도 나가고 재방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공동체 라디오 어플에서는 음.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88.7 메가헤르츠 네. 단원 FM. 개국식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개국식은 음. 어디서 하냐면요. 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개국식. 우리 말놀이 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오늘 갑자기. 여러 번 빠지는데요. 네. 잠깐만. 그래도 음. 광고는 하고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광고 다시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다 찾으셨나요? 네. 개국식 어디서 하나요? 단원구청에서 하네요. 단원구청 2층 단원홀. 단원홀 대강당. 3월 30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후 3시. 네. 네, 이제 이 축하 공연도 있고 내빈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여기 지금 활동가분들 DJ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두 소개될 예정인가 봐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아까는 그 어깨동무. 동화동무 시동무 이걸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콩바다를 한번 해볼까요? 네. 콩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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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콩 니콩 콩바다라 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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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콩 니콩 콩받았다. 이제 뭘 줄까요? 돈 받아라 돈 받아라 돈 받아라 돈 받아라 내 돈 니 돈 돈 받아라. 돈 받았다 돈 받았다 돈 받았다 돈 받았다 내 돈 네 돈 돈 받았다 꽃 받아라 꽃 받아라 꽃 받아라 꽃 받아라 내 꽃 네 꽃 꽃 받아라. 꽃 받았다 꽃 받았다 꽃 받았다 꽃 받았다 내 꽃 니 꽃 꽃 받았다 술 받아라 술 받아라 내 술 니 술 받아라. 술 받았다 술 받았다 술 받았다 술 받았다 내 술 네 술 받았다. 뭐가 좋을까? 사랑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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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네 사랑 사랑받아라. 사랑받았다 사랑받았다. 이거 두 글자니까 음이 조금 흐트러지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수를 한 게 꽃 받았다 꽃 받았다인가 어디에서 한 번만 했어요. 근데 네. 이걸 2번 반복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바꿔서 해도 돼. 근데 이게 확실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어색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직된 자세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도 이렇게 어깨를 흔들면서 아니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면 손 장단을 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몸으로 체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귀하신 신입 선생님이 오셨는데 처음에 엄청 어색해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동화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것처럼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행히 흡수가 빠르고 적응도 빠르시고 원래 계셨던 분처럼 네. 느낌이 좋아서 식사까지 같이 가셨어요. 그러네요. 네. 네. 배가 고픕니다. 네. 이 시간에 배고프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네요. 네. 저희는 점심시간이지만 네, 그러네요. 네. 10시가 가까우니까 이제 주무셔야 돼. 그렇죠. 야식은 금물입니다. 네. 자, 우리 노래 하나 더 들려주세요. 네.
네, 다른 꼴 친구 만들기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